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날이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어제 그 스님들하고 어, 다음 절 방부 절을 위한 갈마가 있었거든요. 갈마가 뭐냐면은 동안거에 이제 방부를 넣은 분들이 계신데 스님들이 그 신청자들 중에 이제 추천인들이 있는 거야. 추천인들이 있으면은 신청자들 중에 그러면 이제 방부가 쉽게 되겠죠. 근데 이제 추천인이 없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선원의 기존에 같이 지내왔던 바가 있는데 모종에 이제 또 사고를 친다든지 실언을 하신다든지 하면은 교수님은 조금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기보다는 이런 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재미나게. 아이 뭐 이를테면 원재 스님이라고 쳐봐. 원재 스님 저 다른 도량에서 아주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 스님 문제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선방 문화가 그렇게 뭐 다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누가 사고를 쳤다, 누가 뭐 견성했다, 뭐 그것도 소문이 들릴 수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사고를 치면은 또 그게 또 이제 평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는 어지간하면 치면 안 되는 게 좋고 그리고 대중화합을 위해서도 좀 룰은 지켜줘야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잘 살아야지 결국에 여기저기서 방부를 넣는다 하더라도 다 입방이 되고 다음 절 안거정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청한 분들 좀 갈마라는 게 있었어요. 갈마가 있었고 확정되신 분들 좀 계시고 제 도반 선생님도 이제 신청하셨는데 아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이렇게 보증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분이 말하자면 보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거 방침은 뭐냐면 또 남아있는 스님들 계시잖아요. 남아있는 스님 5분이고 가시는 분 5분이다 하면 갈마는 같이 해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분의 의견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니까. 살기 때문에 어떤 스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스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조직적인 어떤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오시는 분보다. 그런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런 원칙 잘 지켜가면서 또 안거정진 하면 되죠. 저야 이제 낙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방부 추천을 하지는 않는데 제 도반선님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사셨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추천해서 아마 다음 절에 같이 지낼 것 같고 이번 하한거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한 달여가 안 났죠? 한 20일 남았나? 20일 정도 한 달 남았구나. 한 달 남았는데 다음 동안거가 이제 제 마지막 수도함에서의 마지막 안거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오늘 삼박야와 선을 묻는 이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차를 보니까 오늘 하게 될 부분이 공안에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까? 라는 이 글이 삼박야와의 상중하편 쪽에 상편의 제일 마지막 글이네요. 다음에 중으로 넘어가는데 중하로 넘어가는데 3분의 1이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루기로 했고 지금 뭐 제가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좀 밝아 보여요. 밝아 보이는 게 제가 삭발을 해서 오늘 삭발을 해가지고 오늘 삭발 목요일이에요. 삭목일이라고 해요. 삭목일, 삭발 목요일을 줄여서 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 때문에 좀 말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오늘 삼박야와 공안에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까? 라고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조사의 공안은 본래 참선한 사람이 의심이 생겨 질문하면 옛사람이 깨달은 마음자리에서 빈 골짜기나 큰 북처럼 두들기는 대로 상대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안이란 다른 사람의 의심 덩어리를 풀어주고 고정된 틀을 깨주는 데 불과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문에는 언어나 문구가 없고 사람들에게 줄
한 법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종문에 언어나 문구가 없고 사람들에게 줄 한 법도 없다. 이건 누가 말씀하셨냐면은 덕산성감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설봉수님이 덕산성감 선사에게 윗대로부터 종문에서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라고 묻자 덕산이 우리 종문에는 언어나 문구가 없고 진실로 사람에게 줄 한 법도 없다고 대답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죠. 어떤 법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문구가 없고 줄 법도 없다. 줄 법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정지하느냐? 착각이 있어서 그런죠. 착각. 자기 실체와의 어떤 망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탁 벗어날 뿐이지 따로 전해줄 법은 없어요. 그걸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수행정진, 탁마가 필요한 거죠. 대체로 공안이란 선배들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서 마지못해 주고받은 짧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그것들이 총림에 퍼지고 전해 들은 후학들이 이것을 공안이라고 후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 공안은 분명히 이런 도리의 바탕을 두었는데 요즘 총림에서 법을 거령하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부처인가? 부처가 무엇이냐고 묻고 달마 스님이 인도 땅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이냐? 여하십을 조사설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삼세근이다. 마삼근 똥 묻은 막대기다. 간시골이다. 하고서 수미산 망상 피우지 말라 등등으로 대답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마상근도 있고 아니면 간시골도 있고 수미산은 운문문원 스님이 말씀하신 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망상 피우지 말라.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원래 깨우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지식들께서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진 것인데 그걸 누군가 모았을 거 아니야. 모아가지고 이것을 공안으로 참고하도록 자기 공부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모았을 텐데 이를테면 선 공안집이 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다 또 평도 쓰시고 어떤 시도 지으시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원래는 그냥 단순한 문답인 거야. 근데 그걸 모은다는 게 아무나 모을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안목 없는 사람이 선배님들 이런 말씀하셨어. 이거 툭 모아 해가지고 공안집을 만들 수는 없잖아. 안목 있는 선지식들께서 후배 깨달은 분들께서 그렇게 모은 거죠. 근데 유명한 공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무도 있고 마삼근도 있고 간시걸도 있고 정전백수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됐어. 근데 이제 총림에서 서로 그걸 따라하는 거지. 말하자면 무엇이 부처인가? 똥 묻은 작대기니라. 이렇게 하고 서로 따라하고 공부가 수승하려 해가지고 거기서 한마디 더 보탠다면 이렇게 할 하고 따라한다든지. 할은 임재쌤이 한 거잖아. 근데 이제 다른 후배쌤들이 또 따라한 거죠. 저도 그냥 우리도 농담식으로 그렇게 공안의 이제 말들 그래서 설사 한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미 삼아서 따라하는데 그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자기 안목이 열리는 게 아니지. 원래는 그 본심, 그 근본 자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환히 열려야지.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를 알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말만 따라하는 풍토.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질문자가. 그래서 그런 것을 봐야 되죠. 또 이런 대답은 도 낮은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을 뿐이라 하고는 간파, 화타, 탁발, 상수 등등의 향상의 길이며 온전히 제기한 것이라 여깁니다. 여기서 이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간시거리라고 해봐. 아니면 삼사근이다 해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뚫어서 해맞힐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좀 뭐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조주 간파라는 게 있는데 간파가 뭐냐면은 이게 무문관 공안일 거예요. 조주 간파라고 해서 이렇게 한 노인네가 높아 이렇게 스님이 오면은
뭐 어디로 가는 길은 어딥니까? 어디가 뭐 오대산으로 가는 길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쪽으로 가시오 하고서 이렇게 알려줘. 그럼 스님이 그렇게 가잖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멀쩡한 수자가 저렇게 또 빠지는구나 하고서 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 이거 기록이 있나? 그치? 오대산으로 어떻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곧장 가시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선어 그럼 딱 옮기면은 아유 저렇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 사이 이 소문이 돌아서 노파에 대한 소문, 노파에 대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조주 스님이 내가 그 노파를 감정하리라 하고서 갔어. 가가지고 노파가 이 주스님이 오니까 오대산으로 가는 길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조스님이 물었어. 그러니까 노파가 곧장 가시오 했는데 나중에 똑같이 한 거야. 아유 저 스님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라고 한 거야. 하니까 뭐 달라진 게 없었어. 이전 스님들하고 똑같잖아. 근데 돌아와서 조주 스님이 내가 그대들을 위해 노파를 감정했다, 간파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게 종영록에 있다고 하는데 무문관에도 있지 않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도 있고 화타라는 것도 이제 운문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를테면은 광명이 온 사바사기를 고요히 비추니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운문 선사께서 물으셨다. 그건 장졸 수제의 개송이 아닌가? 그러니까 스님이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운문 선사가 말에 떨어졌구나 해가지고 말화에 타 떨어졌구나 화타 이런 공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덕산탁바라가 있는데 덕산탁바라는 뭐 다 설명하지 않겠고 덕산스님이 하루는 이제 발을 들고 당을 내려오자 이를 본 설봉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왜 안 써져 있냐? 그러니까 공양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발을 들고 내려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종도 치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공양 시간도 아닌데 왜 발을 들고 내려오세요? 하니까 덕산 스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방창실로 돌아가셨어. 이게 덕산탁바라의 시작인 거예요. 그 후에 이야기가 더 있긴 한데 화두에 공안에 어느 정도 풀렸지만 다 풀리지는 않아서 그런 미지단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공안들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안에도 깊이가 따로 있다. 이를테면 조주무자, 마삼근, 정전백수자 그건 조금 공부를 하기 위한 초심자의 어떤 공안이라는 말도 있고 거기서 아주 세세하게 법의 어떤 미세한 부분마저도 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다른 공안, 깊은 공안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있겠죠. 간파, 조주간파, 화타, 탁발, 뭐 상수가 있겠고 상수는 뭐 흰지 검은지 그 얘기고 이를테면은 마조 야합도 있어요. 야합. 오리가 딱 지나가는데 저걸 오리라고 부른다고 하고서 뭐 그 공안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향상의 길들이 있다. 이거는 향하의 길이라고 약간 기본의 길이라고 이렇게 다른 공안들은 그렇게 치부하다가도 이거는 정말 어려운 길이다. 온전한 길이다.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이 과연 옳을까? 이 질문자는 여기에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화두에 이렇게 깊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건 초심자를 위한 공안이고 묻자 이를테면 좀 단순한 공안들, 간단한 공안들 이런 좀 복잡다단한 이야기가 걸쳐져 있는 거는 좀 아주 미세망령까지도 타파한 아주 향상의 길일까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식들이 계시죠. 이를테면 덕산탁바라 야 이거는 깨달은 사람도 뚫고 나가기가 힘든 공안이다 해가지고 이걸 뚫어야만 인천의 스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천복중무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선지식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어요. 무슨 공안을 뚫어야지 비로소 제대로 깨달은 것이다. 그거는 오히려 극소수의 스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세요. 전반적으로 볼 적에. 예전에 그러면 당송시대 때 깨달은 분들은 덕산탁바라 공안 창고에서 깨쳤냐?
그때는 있지도 않았지만은 하여튼간에 시대가 앞선다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화두의 심천, 깊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 깨달음의 체와의 깊이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체와의 깊이 차이하고 체와의 밀도 차이하고 그 화두의 심천하고 그게 그대로 어떤 비율 관계로 상응하느냐. 이거는 어려운 공간이라서 이걸 뚫어야 되고 이거는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이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만 그 체와 깨달음, 뭐 눈앞에 깃드는 온전함, 그것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화두로 딱 병행해서 상응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것에 좀 체와의 차이는 있어요. 밀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법에는 돈점이 없어요. 깊이도 없어요. 심천도 없어. 빠르고 더딘도 없어. 법, 진리 자체는. 근데 사람의 마음, 그릇에는 우둔함하고 영리함이 있어. 그릇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좋다면은 좋은 그릇에 담긴다면 법도 잘 담겨요. 근데 좀 작고 현찮은 그릇도 있잖아. 거기에 담긴다면 좀 현찮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 그릇의 차이는 있다. 근데 그 그릇에 담기는 법의 차이도 있다. 근데 그것이 화두라는 공안으로서 어떤 공안, 이를테면 간파라든지 탁발이라든지 이런 공안은 정말 깊은 거고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 간파라든지 보세요. 화타라든지 탁발이라든지 상수라든지 이를테면 마조 야합도 똑같아요. 그 공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 왜냐하면 이야기가 길어. 뭔가 좀 여러 가지가 덧대어져 있어. 덧대어져 있고 조금 많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헷갈려하는 거예요. 헷갈려하는 거. 이를테면 무라든지 마삼근이라든지 되게 단순하잖아. 분명하잖아. 거기서 눈앞의 자리에서 정말 분명하다면은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이야기에 이 복잡다단한 이야기에 간파, 화타, 탁발, 상수, 야합 같은 그런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돼요. 이 자리가 분명하다면 눈앞의 자리가. 근데 이게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야.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나 자신도 이야기임을 확고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드러난 현상이에요. 이것도. 근데 써먹을 수 있는 통로지. 아주 중요한 통로.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로서 확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이야기를 쏙 끌려 들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자면 그런가 하면 후학을 제접하는 방편으로 사면을 나열하게 귀결시키기도 하고 혹은 모든 말씀을 관판하여 사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구구절절한 말들을 1700공안으로 정리하고 그 각각이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서열을 매기는 거야. 이거는 쉬운 공안, 어려운 공안. 서열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본래 눈 밝은 종사들의 본뜻입니까? 사면으로 만들고 이거 뭐 현중현, 최중현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봤어요. 왜냐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 아니에요. 귀결시키기도 하고 뭐 과판하여 사고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고로 만들겠죠. 그 다음에 1700공안 정리하고 화두에도 심천이 있다. 이거는 어려운 화두, 이건 쉬운 화두. 이게 눈 밝은 종사들의 본뜻이냐고 이게 물은 거죠. 물은 사람이. 그러니까 학문을 많이 하면은 그 공안을 잘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체계화하는 거지. 학문화하고 서열화하고 그런 과정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인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공부를 방해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 야, 깨달은 사람도 야 누구는 어떤 수준 뭐 법신변사 수준, 누구는 어떤 수준, 그 다음 위의 수준 이렇게 왜냐하면 요 화두를 뚫었기 때문에 요 화두는 못 뚫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따라간다면 뭐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말리진 않겠어요. 다만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천목중봉스님의 견해에 저도 동조하는 바인데 그런 해석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전체 선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 극소수라니까요. 극소수. 근데 그걸 진리처럼 따라간다면은 뭐 따라가면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인 거야. 거기서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지. 야, 요건 나만 알고 있어. 니들 모르지? 그래서 그런 태도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다니까. 그리고 그냥 얘기하지만은 어려운 공간이 있고 뭐 쉬운 공간이 있다 쳐봐. 그럼 어려운 공간을 뚫었으면은 진짜 어려운 공간 뚫었다 쳐봐. 뭐 덕산 탁발이라든지 아니면 간파라든지 그런 공간을 뚫었다 쳐봐. 그럼 그 사람이 야 어려운 공간을 뚫었기 때문에 생사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졌을까? 저는 거기에 동조 못해요. 왜냐하면 뭐 그걸 뚫었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장을 한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보일까? 여기저기 역경계에 걸리지 않고 스스로 어떤 인간의 어떤 본의 모습을 보일까?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하는 게 화두 공안도 뭐냐면은 본성을 알아보고 스스로의 자유로운 삶을 현실 생활에서 충분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런 저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훌륭한 방편이야. 근데 뭐냐면 중점이 돼야 될 거는 이 삶에서 자유로운 거야. 관계에서도 자유롭고 원만하고 그리고 모든 인연들을 적재적소에서 걸림없이 쓸 수 있는 거. 그게 어떤 진정한 지혜지, 깨달음이지. 근데 화두는 뚫었다 쳐봐. 근데 삶의 모습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서열화, 체계와 내가 뛰어나고 너희들은 모질라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 모질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 이거 뚫었는데 너희들 못 뚫었잖냐. 어리석은 사람이지. 저는 그런 삶이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두에 신천이 있다는 말을 있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주장하는 사람의 삶이 실제로 온전치 못하다는 많은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장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뭐 그쪽은 그쪽 일에 맡기겠다 하겠지만은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체계화를 하고 서열화를 하고 이걸 알아야지만 하고 이거를 뚫어야지만 비로소 모든 걸 다 이제 뭐 명한 종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체계화 서열화는 사실은 또 복잡해진 거야. 변질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처님 말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구전 암송이었죠. 암송을 해야지만 기본이야. 근데 부처님이 어떻게 됐어요? 문자를 기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500년간 600년간 구전 암송으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500년간 600년간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똑같아. 500년 600년 동안 똑같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 없었지만 똑같이 전해졌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셔.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500년 600년간 사람들이 암송하면서 전해지는 풍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라고 믿는다면 정말 바보예요. 바뀌어요. 나중에.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인간적인 요소라서. 우리 3, 40년만 해도 바뀌는 경우가 허다한데 500년, 600년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원래 있던 바대로 하기보다는 그것을 암송하는 누군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 선지식이 있어. 제자가 있어. 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약간의 변질이 일어나고 바뀌기도 하고 추가되는 사항이 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대와 부처님의 입적하실 시대하고 나중에 500년, 600년 그때서야 이제
폐역경이라고 하나? 이파리에다 글자 적었잖아. 기록이 그때서야 됐어요. 무슨 종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가 아닌 거야. 종이는 한참 뒤에 나왔어요. 한참 뒤에. 그 폐역경에다 기록한 거하고 똑같을까? 안 똑같아. 그리고 많은 부분에 변질이 일어났고 더 추가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암송은 단순한 형태였을 거야. 그러나 문자로 기록하면서 계속 남기잖아.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질문한 사람 있잖아요. 이 질문한 사람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수준. 거의 제가 볼 때는 천목중봉스님이 견해와 엇비슷해. 이거 과연 맞을까? 이렇게 화도에도 심천이 있다는데, 그리고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화도공안 따라하면서 서로 하는데, 옛 스님들이 한 이야기들을 무슨 진리의 말들처럼 이렇게 거량을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라고 할 적에 질문한 사람의 논점이 있잖아요. 천목중봉스님의 견해가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책이잖아. 누가 물었다. 거기에 천목중봉스님이 대답했다. 근데 거의 견해가 비슷한 분이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냥 만든 질문이에요. 천목중봉스님의 견해에 맞게끔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지 실제 누군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니? 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는 천목중봉스님이 저는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제 천목중봉스님이 대답한 거죠. 조사의 말씀은 공적하여 인위적으로 꾸민 것이 아닙니다. 송가능대로 쓴 것이지 애초부터 사량분별하여 선택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무릇 모든 것이 달마 스님이 그것만 전한 뜻. 여기엔 단전지지라고 했는데 단지 전했다. 그 근본 종지만을 근본에 둡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주니 결코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근본은 숨길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어. 비하자면 이렇습니다. 달이 하늘에 떠 있지만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바라보면 달이 나와 함께 동쪽으로 간다 라고 할 것이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달이 나와 함께 서쪽으로 간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자는 달이 나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달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쪽에 가도 내가 100m, 200m, 300m 가도 1km 가도 여전히 이쪽이야. 서쪽이고 동쪽이고. 이처럼 자기가 빠져있는 소견으로 서로 동쪽이다 서쪽이다 혹은 움직이지 않는다 달리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름달은 허공에서 진실로 그를 따라 동쪽이나 서쪽으로 돈 적도 없고 그를 의지해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돈 적도 없고 움직이지 않았고 또 움직이지 않은 적도 없대. 움직였지만 또 움직이지 않은 적도 없대. 이게 신공묘지. 움직인 바가 없다. 진공. 본래 자리를 항상하게 지켜. 그런데 묘유. 그에 따라서 또 인연에 따라서 상황에서 움직였다. 이게 진리란 거지. 진리의 어떤 비유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은 바 또한 없다. 본래 공적하지만 인연에 따라서 상황하면서 움직였다. 공적, 용지, 진공, 묘유, 웅무수주, 이생기시. 그 도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 자체는, 종지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인연이 나타나잖아. 대상 경계가 나타나잖아. 거기에 상응해서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주장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그것도 틀린 바는 아니야. 그것도 상응해서 맞다고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 근본은 애초부터 움직인 바가 없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다음 말씀 보자면은 이러쿵저러쿵 공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이 생긴 이유는 법의 근원을 확실히 깨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상응해서 일어난 건데 그걸 현상으로 딱 내가 동쪽으로 갔으니까 동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본래 자리를 달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본래 자리를 지켜왔어.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서 동쪽으로 움직였다. 이 한 면만 보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애초부터 그거 없다고. 움직인 바가. 근데 나의 현상이 그렇게 동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상응한 것처럼 나타났지 달이 움직였다라고 착각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원이 확실히 깨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릇 따라 허공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진다는 비유도 생긴 것이다. 그릇이 좁은 그릇에 담기면은 법도 좁게 나타나요. 넓고 큰 그릇에 담긴다면, 또 원만하게 생긴 그릇에 담긴다면 법도 그렇게 나타나. 고정된 형태가 없어.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선맥삼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고정된 형상이나 모형 의미가 없어요. 담기는 그 모습대로, 그릇의 모습대로 담기는 게 법의 속성인 거죠. 법기라고 하지만, 사람을 법기라고 하잖아요. 법기, 법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사람이. 법기란 게 원래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이제 법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냥 법을 담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자기 그릇만큼 법이 담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법기가 좋아야 돼. 법기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만 공부해야 된다. 저는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자란 사람이 공부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또 그 사람이 법을 깨쳤어 봐. 혹세무민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해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 같지 않은 어떤 기본 소양이 모자라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공부를 한다면은 법도 이상하게 담겨요. 이상하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참 중요한 요소야. 참 중요한 요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람 됨됨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신께서 본인께서 하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공부를 가르치지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인격자다, 정말 수승한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뭐냐면은 기본은 하고 있어요. 기본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도덕적인 완결성 있는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항상 덕이 큰 사람이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굳이. 그러나 결격사유가 큰 사람이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걸 말한 거죠. 그래서 사람 됨됨이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깨달은 선배 종사들은 공안을 설명할 때 혹은 생략하기도 하고 혹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언어로 설명하는 본뜻이 혀끝에 있지 않다는 말로서 증거를 삼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의 기원, 하나의 경계를 이해했더라도 종탈역순의 경계를 경험하자마자 어디에 손을 써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치를 극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와의 깊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체와의 눈앞의 경계에 얼마나 온전히 깃드는가, 그 차이는 있어.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 나라는 상을 얼만큼 완전하게 깼느냐, 그 차이도 있어요. 깨달음을 내가 5%만 알아도 5%만 안다고 쳐봐. 5%만 알아도 그 5%가 깨달음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8, 90%로 개합이 됐다고 쳐봐. 진실과 진리와 개합이 됐다고 쳐봐. 그럼 5%의 개합과 90%의 개합은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있지. 5%는 나머지 95% 생사심, 분별심, 실체와 거기에 쉽게 끌려 들어가요. 5%가 좀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나와 눈앞이라는 어떤 비율 관계가 있는데, 나란 실체와의 관념에서 눈앞이란 텅 빈 공성의 안목으로서 확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찔끔 넘어가면은 힘이 없어. 힘을 못 써요. 이 생사의 어떤 번뇌심, 실체와의 어떤 관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확 넘어가야 돼. 확 넘어가야지 더 이상 이 어떤 실체와의 관념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생사심, 번뇌심, 중생심에 거기에 물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확 넘어가야 된다. 체와의 깊이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근데 그것이 화두의 심천 차이가 있다. 화두의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런 게 있다. 그럼 어려운 걸 해결해야지 이걸 진짜 깨달은 것이다. 아니에요. 화두를 얼마나 깊이 체화하느냐, 얼마나 깊게 의심해서 그 화두가 딱 깨질 적에, 타파될 적에 확 벗어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 차이가.
그래서 의심이 깊으면 깨달음도 깊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심이 깊으면 확 벗어나는 거예요. 이 실체와의 관념에서. 확연히 벗어나면 크게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깨어남의 밀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예전 선사들은 그 의심이 깊었어. 그리고 선정수행으로서 기본 자량을 바탕을 잘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확 벗어나도 그 깨어남의 밀도 차이가 훨씬 컸어요. 우리라고 못하는 건 아니야. 우리도 법문 듣다가 정진하다가 훅 깨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밀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옛 선지식들에 비해서. 뭐 한두 번 해서 깨친 경우도 있었고 그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좀 컸어요. 컸어. 그런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지만 거기서 보림이 되는 거지. 이를테면 10점, 20점, 10%, 20%로서는 보림이 되기 힘들다. 되게 힘든 보림이다. 라고 하지만 예전 선식들은 되게 힘든 보림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일들을 끝냈기 때문에 이를테면 50점, 60점, 100점이라 친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거기선 보림이 훨씬 쉬워요. 뭐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80점 넘어서야 돼요. 그때부터는 보림이라는 뭐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80점이라는 기준을 둔다면은 유의적인 수행은 끝납니다. 유의적인 수행, 나의 수행, 나의 깨달음, 나의 닦음, 그건 끝나요. 진여 자성의 수행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깨달음은 끝나고 진여 자성의 수행. 거기서는 이제 무수지수, 닦음이 없는 닦음이 일어나죠. 닦을 바 없는 닦음, 닦은 바 없음으로써의 닦음이 일어나요. 내가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진여 자성이 닦아요. 눈앞이 스스로 정화해 간다고 제가 얼마 전에 오늘인가 쇼츠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돼요. 그때부터는 개인적인 실체로서의 수행은 끝을 맺습니다. 이 힘, 진여 자성의 힘으로 이제 스스로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한 내맡김의 일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수행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불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80점이라는 걸 넘어갔을 때 이 얘기. 불태요. 더 이상 나의 닦음은 없어요. 실체에 물드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자면 또 본문 가죠. 그리고 공안이 비록 하나의 돌이긴 하나 그 차이는 사람이 바다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계속 들어가면 밑바닥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다, 얕은 바다, 깊은 바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얕은 공안, 깊은 공안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확 깨어나느냐, 체화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깊이의 차이고 어떤 체화의 차이, 밀도의 차이인 거예요. 도달하고 나서 호련히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바로 이것이 바다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칠 때 크게 깨쳐야 돼. 작게 깨치면은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딱 돌아보니까 이게 바다구나. 딱 깊이 들어왔어. 얕게 들어와도 10cm 들어와도 바다예요. 바다의 끝이 한 100m로 쳐봐. 50m 들어가도 바다지. 근데 10cm도 바다고 50m도 바다인데 그 체와의 깊이 차이는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몸소 도달해서 한번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가슴 속 의심 덩어리가 약속도 없이 자연히 몰려나올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마조 스님께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공안은 전에 참선한 적이 없던 사람도 모두 알겠다 하고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심즉십을 마음이 부처다. 이거는 마조 스님 이전에도 그 말이 있었대도 맞지 마음이 부처지 하고서 그런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마음이 부처다 하고서 확 깊게 깨친단 말이야.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그냥 슬쩍 넘어간 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참선 안 하는 사람. 근데 참선을 오래 한 사람도 어떤 마조 스님의 기원에 따라서 뭐 법상 스님인가? 그치. 그리고 매실 그러니까 까먹었냐. 매실이 익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매 법상 스님. 그런 스님 같은 경우도
왜 몰랐겠어. 근데 깊이 참고하다가 마음이 부처니라 라는 그게 뜻으로 들어온 게 아닌 거야 사실은. 훅 들어온 거야. 이 전체를 확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야 요즘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니까 아이 저 노인네가 저 사람 헷갈리게 하는구나.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부처다 라고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실이 익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뭐냐면은 말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게 체화의 문제야. 법은 누가 못 들어. 다 듣지. 근데 그걸 체화하는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 지극한 뜻은 오래 참선한 선승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마음이 부처라고. 근데 그 체화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대도요. 말과 뜻에 있지가 않아. 절대. 네. 체화를 한다면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공부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고 선지식도 그거를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고 감화력을 주는 역량이 돼 있다. 인연이 탁 맞으면 깨달음을 크게 발현되는 거지. 선지식이 마조 스님이 그런 영향력이 없었겠어? 당연히 있었죠. 근데 처녀 대중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체화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뭐냐면 공부 준비가 그만큼 안 됐다는 거야. 잘 된 사람은 원래 희소하다. 1000명이 다 들어도 한두 명 깨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맞는 거다. 잘못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가 하고 질문하자마자 갈래 길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한 당처를 지적해내려면 반드시 직접 뛰어넘어 손아귀의 진적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뛰어넘어야 돼. 부처가 무엇이냐? 할 적에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선지식이 말하는데 대부분 민중맨수가란 말이야. 내가 직접 이 준비를 해놔서 확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반복해 한 차례 살피면 보는 가르침마다 명명백백한 것이 마치 큰 십자로에서 그리운 어버이를 만난 듯하여 자연히 공안을 들자마자 개합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만나고 진실로 깨닫는 소식인 거예요. 내가 이게 들어서 생각해서 헤아려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진실로 탁 개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리운 어버이를 만났대. 본 자리를 만난 거야. 당처를 정말 제대로 확 만나면은 그러면 뭐냐면은 가르침마다 명명백백하대. 진실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간택이니 단막 증해하면 증해심 하나만 없으면 생사심, 증해심, 분별심, 중생심 그런 거 없으면은 통연명백. 통연이란 게 확 경계 없이 크게 벌어지는 것이고 명백이란 건 대상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혹 어떤 무리들은 전혀 참선도 하지 않고 마음자리를 분명하게 밝히지도 않고 발밑에서 생사의 큰 의심덩어리인 번뇌를 절단하지도 않고 참선도 안 하고 마음자리도 안 밝히고 의심덩어리를 만들지도 않고 오직 총명한 재주만 믿고서 고금의 문자만 이리저리 따지고 연구해 그저 그럴듯한 언어로 비교하고 헤아려서 고금의 공안을 모두 알았노라고 자부합니다. 머리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머리 쓰는 사람들. 머리로 헤아리는 사람들. 몸소 자기가 실천하고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사량 분별로 이게 아는 거야. 근데 아는 사람들 이때도 알아. 그래서 화두란 것도 꿰뚫었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영민하면 좀 알을 수도 있어.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분간하냐? 삶이 온전해지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에서 스스로 자유롭느냐? 삶의 경계에서 온전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두를 꿰뚫었느냐? 똑똑한 사람은 또 머리 잘 굴려서 아는 사람들이 이때도. 그럼 자기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 스스로 확 열려서 투명하고 공적하고 환히 열렸느냐. 나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아닌 사람들 좀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 확 열려가지고 전체성과 항상 일치된 상태에서 개합된 상태에서
경계를 분명하고 투명하게 접하느냐. 그건 별개 일이야. 별개. 아무리 똑똑해도 화두공안 1700공안 뚫었다 해도 그건 안 돼요. 근데 목표점이 내가 1700공안을 아는 거야, 뚫는 거야. 삶의 경계에서 온전하게 자유롭고 활달하게 열리는 것이냐. 이거가 가야지 당연히. 여기가 목적이잖아. 우리 공부하는 목적은. 이거 알았는데도 삶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걸 삶으로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화두공안을 들 뿐이에요. 근데 이걸 했지만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머리 헤아려서 아는 거. 머리로 물어보지 말고 가슴으로 물어보라고. 가슴으로. 진정 자유로운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가? 가슴으로. 그럼 가슴이 답을 해준다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 머리로 안다고 하지만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에 대한 집착도 확 끊겨버리지. 뭐 알아서 뭐해. 내가 알았다는 상 하나만 더 붙일 수도 있지. 그러나 이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제도하기 위해서 알을 쓰는 거예요. 인연에 맞게끔. 뭐 알아들을 사람도 있잖아. 알을 이렇게 인연에 맞게끔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머리로 헤아려서 아는 것. 자신이 생사의 근본을 몰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솔직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솔직한 사람은 지금까지 공안의 깊은 뜻은 몰랐으나 어느 날인가 호련히 신심을 일으켜 똑바로 공안을 참고하기만 하면 명확하게 깨닫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명하고 어리석기만 하여 머릿속으로 미리 알아버린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올바른 믿음을 내어 명확하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법문 많이 듣는 거의 단점을 얘기한 거예요. 법문 많이 들면은 이렇게 실마리가 보여. 그래서 알아버렸어. 나 네 공안의 뜻 알아버렸어. 정전백수자? 요거야. 요거는 이렇게 된 건데 요 본자리를 말한 것이고 당처이고 이렇게 경계 없고 근데 정전백수자 여기까지 탁 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버렸어. 그래서 공부 안 한다니까. 알아버렸기 때문에. 법문 많이 들으면 이 단점이에요. 단점. 내가 이것을 정말 의심을 깊게 하고 선정도 하고 자기 체화의 어떤 바탕을 마련하고 자기 마음도 많이 비워내고서 탁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확 열리는데 알아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찔끔 열리고서 알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 있어요. 멈춰 있으니까 어떻게 돼? 찔끔 열렸으니까 순간순간 경계의 어떤 순간에는 자유로운데 전체로서 온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통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한 통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노력해야 한 통이 되는 거야. 노력 없습니다. 이거 진짜로 들어가면 노력이 아예 끊기게 돼 있어요. 그냥 한 통인 거예요. 근데 노력한다니까. 어떤 유의적인 작업을 거친다니까. 생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법문 듣는 단점이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많지. 요즘 세상에. 자기 기반을 마련해 둬야 되는데 법문을 통해서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릇이 작아. 그릇이 화려히 깨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종직 그릇이 마련돼 있어. 근데 여기에 딱 당겼어. 여기에 당겼기 때문에 요 안에서 자유로운 거야. 옆에서 몰라. 아무도. 이게 또 발현이 안 돼. 이 그릇이 확 깨져야 돼요. 요 그릇에 법이 당겼다면 요만큼 당겼다 쳐봐. 안 당긴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 근데 요 안에서만 한정된다니까요. 이 그릇이 커져서 담긴다면 그나마 좀 여러 가지를 이제 섭수할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경계도 담기고. 근데 이것도 여전히 틀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확 깨져야지 자기 깨달음에 자기 정화의 힘이 스스로 발현이 돼요. 발현이 돼.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정화의 기운이 발현이 돼가지고 옆에 단지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인연 경계도 같이 정화해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 그리고 그걸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내가 정화되고 있다는 걸. 어떤 선지식의 인연이 있다면은. 그래서 선지식은 자기 정화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정화시켜요. 그게 선지식인 거예요. 내가 알았다. 알면 영역일이 아닌 거예요. 정화일인 거예요. 정화일 이것도. 요즘 총림에선 속히 제자를 얻는 데에만 급급하여 제자들이 총명하고 영리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스승이라는 자들이 책자를 쥐고서는 화두 하나를 던져주며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의 자질이 깊고 묘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그물 속에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 가득 채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물 속에 입을 불어서 바람을 가득 차게 다 빠져나가지. 진정한 성객이라면 이런 나쁜 독약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고금의 기현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이리저리 따지려 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단박에 웃쳐 생사의 바른 뜻을 꿰뚫어 버립니다. 기틀이 좋아야 돼. 기반이 잘 마련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한 인연이 기현으로 확 들어와서 확 깨치는 거지. 마치 눈앞에 수만 길이나 되는 장벽이 서 있는 것처럼 오래도록 공안을 참고하다가 호련히 의심 덩어리를 타파합니다. 대사각칼이요. 크게 타파돼야 돼. 그래야지 오히려 온전하게 살아나는 일이죠. 그러면 백천만 가지 공안의 심천, 난이, 동별이 한꺼번에 뚫려 자연히 남에게 묻지 않게 됩니다. 심천, 공안의 심천하고 깊고 얕음이 있고 그리고 난이 어렵고 쉬움이 있어. 동별, 이것은 같지만 이것은 다른 놀이다. 그것마저도 한꺼번에 뚫려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 의심이 깊어야 돼. 내 체화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 차별적인 그것에 물들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크게 깨어나야 돼. 내가 크게. 그게 사라져버려. 근데 이 깨달음은 참 깊이가 깊은 거죠. 이 방편의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두라는 공안의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어남에 수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 얘기할 때도 도노 돈수는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얘기하는데 말로는 도노가 똑같아. 근데 점수에서의 도노는 좀 얕은 수준이에요. 얕은 깨달음이야. 체화가 옅은 거야. 근데 도노 돈수에서의 도노는 거의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워요. 깨달음 수행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왜냐하면 진여 자성에 닦음 없는 닦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80점짜리 말하자면 8, 90점. 근데 도노 점수는 10점, 20점밖에 안 돼. 체화의 깊이 차이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여긴 여전히 헷갈리지. 내가 잘 깨달은 건가? 됐나? 하고서 뭔가 좀 아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마음은 또 자유롭지 못하고 하고서 경계가 좀 완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펼쳐졌다 가다들었다 하고서 차이가 계속 벌어지죠. 그런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저도 그랬고 당연히 일반적인 현상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도노돈수는 다른 것이다. 우리 선지식 스님들은 또 달라요. 크게 깨친 분들 많았어요. 모든 이들이 다 그랬다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은 선지식 스님들은 달랐다. 선지식들은. 그리고 스스로 알아. 내가 헷갈리면은 내가 헷갈리고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된 거야. 누구한테 또 인가 받으러 가고 싶다. 점검 받고 싶다. 아닌 거지. 아니니까 점검 받으러 가는 거지. 확연하지 않다니까 점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스스로 확연하면 남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스스로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지면 남을 찾아서 이제 다시 물어보지 않지. 스스로 분명하게 이제 어록들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이러셨구나 저러셨구나 하고서 만일 마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도 자신에게 되물어 참고하려 하지 않고 끝내 남들이 열어 보여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서가모니 부처님과 달마 스님이 간과 쓸개를 꺼내 보여준다 해도 오히려 그 마음의 눈을 멀게 할 뿐입니다.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달마스님이 강과 쓸개를 꺼내 보여준대. 강과 쓸개를 꺼내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은 강과 쓸개잖아. 요 안에 있겠잖아요. 어딘가에. 뭐냐면은 다 보여준다는 거야. 다 몸에 어떤 숨겨진 어떤 깊은 뜻까지 다 내보여줘도 자기가 참고하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준비를 안 해놓고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달마스님이 야 이거 진실한 일승법이나 있는 거야. 본연의 자성이나 있는 거야. 꺼내서 보여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가 준비를 좀 해놔야지. 그러니까 법의 인연의 상황에서 내가 훅 깨닫는 거지. 백날 준비를 안 해봐. 게을러 빠져가지고 책만 보고 참고는 안 하고 스스로 진실하고 절실하지도 않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하면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잔머리 굴려봐 안 돼. 우직하게 가야 돼요. 우직하게. 그래서 소걸음이라고 하는 거야. 소걸음. 우직한 걸음인 거야. 이 걸음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꿋꿋이 이 방향성을 꾸준히 가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기연이 탁 통할 수도 있지. 강과 쓸개를 권해준다는 뭐냐면은 무문관 7책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말했는데 조주세발에서도 나와요.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제가 처음 총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잘 제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총림에 얼마 오지 않았어. 근데 조주 스님이랑 선지씨 계셔서 제가 여기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스님이 잘 제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침에 죽 먹었느냐? 스님이 대답했다. 예, 죽 먹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러면 바로를 씻어라. 그러자 스님이 깨쳤다. 라고 한 거예요. 조주님은 야, 죽 먹었어? 예, 먹었습니다. 야, 그럼 바로 씻어. 딱 깨친 거야. 왜 깨쳤을까? 조주스님이 야, 이 스님이 기틀이 있어서 야, 공부한 납자 같아. 야, 요런 법을 한번 해볼까? 거량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걸 하면 딱 알아들라나? 이런 게 아니요. 조주스님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이 기틀을 보고서 우리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해. 선지식들은 야, 요 놈이 요거 공부할 놈 같구나. 딱 보자마자 알아. 걸음도 달라. 목소리도 달라. 아, 요 공부할 놈이구나. 하고서 법을 딱 걸었어. 알아봤어. 딱 깨달았어. 야, 역시 선지식은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요 놈이 그릇으로 보여서 법을 거는 게 아니라 툭툭 던져. 그냥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냥 툭툭 던져. 밥 먹었어? 하고서 먹었습니다. 야, 그릇 씻어. 탁 깨달았어. 깨달은 놈이 그릇인 거예요. 깨달은 놈이 그릇. 그 100날 던져도 못 받아 먹잖아. 그냥 막 던져. 안목이 탁 트이는 사람이 거기서 경계가 탁 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릇인 것이지 그릇이 애초부터 정해진 게 아닌 거야. 공부할 사람이 봐야 돼. 던져서 탁 제대로 무는 사람이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인 거지. 선지식은 다만 던져볼 뿐이에요. 이렇게 낚시줄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근데 그게 뭐 엄청난 안목이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던져보는 거야. 근데 공부할 사람은 그걸 제대로 물어. 확 깨어나거나 그걸 살펴볼 뿐인 거예요. 여기서 무문의 말이 그렇죠. 조주스님이 입을 열어 말을 하며 쓸개를 내보이고 심장과 간까지 드러냈다. 어떤 진리의 묘한 부분, 깊이 숨겨진 부분을 딱 꺼내들었다.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일상적인 말이잖아. 야, 아침에 죽 먹었어? 예. 하고서 바로 씻어. 일상적인 말이잖아. 근데 뭐냐면은 심장과 간 중요한 부분. 이건 뭐냐면은 진리에 미묘하게 숨겨진 부분이 깊이 있는 부분이 그 일심이 사실 일상으로 확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다. 밥 먹었어. 가려운데 등 좀 긁어봐. 이게 진리인 거야. 애초부터. 이미
다 드러냈어. 다 드러나, 진리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적은 거지. 근데 이 선생님 왜 깨달았느냐? 준비해놔서 깨달았어요. 준비해놔서. 별스럽지 않은 말에도 그 드러난 진실들, 이미 드러난 진실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놨던 거야. 간절했던 거야. 마음자리 비워놓은 거야. 아무렇지 않은 말들에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조 스님에 대한 총림에 찾아왔잖아. 몇십 리, 몇백 리를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조조 스님의 명성을 듣고서 그 전에 수행 준비를 해놨어. 스님 잘 지도해 주십시오. 얘기한 거야. 죽 먹었어? 예, 먹었습니다. 바로 씻어라. 다 깨달아. 준비해놨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따로 특별하게 무엇을 보여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따로 특별하게 무엇이 드러나지 않아도 밥 먹었냐? 바로 씻어라. 이게 완연한 진리래도. 근데 그걸 알아들을 준비가 돼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조수쌤이 이렇게 쓸개, 심장과 간까지 다 드러내준 거야. 근데 애초부터 드러낼 바도 없었던 거야.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게 완벽한 소식이기 때문에. 밥 먹었어? 야, 그릇 씻어. 이게 본래 완벽한 소식인 거야. 완벽한 진리고. 그래서 무문의 송이 이래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깨달음을 더디게 한다. 등불이 불인 줄 알았더라면 밥이 다 된 지 한참 지났다. 밥 먹었어? 죽 먹었어? 이게 본래 진리였던 거야. 본래. 밥이 이미 다 됐어. 진리는 이미 다 드러났어. 근데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 뭐가 진리라고 저게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 망념. 커서 그래요. 자기 망념이. 자기 망념이 확 비워지고 쉬어지고 마음껏 환히 열리고 준비를 해놨다. 훅 들어온단 말이야. 훅 들어와. 본래 성불인 거야. 이게 본래 성불. 네, 여기서 이건 있어요. 이건 뭐가 있냐면은 이 어느 스님 있잖아. 어떤 승려잖아. 이 승려가 조조 스님의 큰 제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왜 아니었을까? 큰 제자였다면 이름이 나타났어요. 조조 스님의 제자 누구? 나타났겠지. 근데 큰 제자는 아니었고 깨치긴 깨쳤는데 화련대오 크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깨쳤다라고 한 줄로 표현됐어요. 크게 깨달았다. 호련히 완전히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릇은 말해 두셨는데 이 스님께서 간절하게 확 깨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큰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고 그냥 깨달음의 기원을 설명해 준 거예요. 설명해 준 거. 그렇게 봐야 돼요. 이름도 안 나왔고 하니까 조금 더 크게 깨쳤으면 좋았을 것. 그리고 이 스님은 앞으로 크게 깨치지 못했습니다. 왜 아느냐?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 이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차례, 한 차례로 쳐봐요. 두 차례, 세 차례 통해서 확 깨쳤다 봐요. 그럼 첫 차례, 처음이 바로 씻어라. 여기서도 이름은 언급됐겠죠. 누군가 큰 스승이 되었다면은. 근데 그러지는 못하셨어요. 여기서 멈췄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진짜 단순한 문답 같지만 여기에 이미 많은 것들이 나타나 있어. 근데 자기 법의 안목이 열려야지 세세한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안목이 열리지 못하면 못 봅니다. 제가 설명해서 이것도 안 좋아. 제가 말은 했지만은 설명해서 알아버렸잖아요. 이게 제가 법문을 듣는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단점. 사람들이 똑똑해. 많이 알고는 있어.
근데 그걸 스스로 볼 줄 아느냐. 그게 중요하대도 그게. 그래서 저도 법문을 하고 있지만은 법문을 많이 듣는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서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알아도 아는 건데 삶으로서 경계로서 자기 인연으로서 온전하게 자유로워진다면은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인데 공안에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 아닙니까? 한번 법문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공안을 참고하고 공안을 알고 답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자기 삶에 스스로 자유로워야 돼. 그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게 공안의 목적, 참고의 목적인 것이지. 공안 1700 공안 알면 뭐 하냐고. 자유롭지 못한다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그 자유에 이 자유를 누리고 생사법을 걸리지 않고 인연에 맞게끔 조화롭게 사용하는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깨달음의 본 목적이다. 화두공안 참고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